9년을 돌본 아내를 죽이려 한 남편, 그는 악마일까요? 새벽 3시, 남편의 손이 아내 목을 졸랐다. 하지만 끝내 힘을 주지 못했다. 제가 수술실에 가면 아내 기저귀는 누가 갑니까? 3285일, 49,000번의 대답, 식사 한 번에 40분, 9,800번의 식사 전쟁, 간병비 3억 원, 국가 지원은 0원, 테이프로 붙인 구두 밑창, 5만 원 부조금이 아까워 끊어낸 50년 지기, 대장암 3기 진단, 수술은 포기했다. 아내를 방치할 순 없었습니다. GDP 3만 5천 불의 나라에서 한 노인은 왜 지옥을 선택했을까?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9년, 49,000번의 대답, 그날 새벽 노인이 마주한 비극의 실체를 시작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오전 9시에 사무실 문을 연다. 책상 위에는 서류 4뭉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커피는 식어가고 창밖 하늘은 여전히 흐리다. 상담실 의자는 낡았지만 앉는 사람은 언제나 많다. 오늘도 누군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이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예약 명단을 천천히 확인한다.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4시 상담이 잡혀 있다. 첫 번째 방문자는 정확히 10시에 노크를 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문을 연다. 등은 굽었고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다. 김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인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남자는 낡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낸다. 안에는 법원 통지서와 진단서가 접혀 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펼쳐본다. 첫 장에는 존속살의 미수라는 문구가 박혀 있다. 남자의 손은 떨리고 입술은 바짝 마른 상태다. 김 변호사는 진단서를 확인하고 날짜를 본다. 치매 진단일은 9년 전, 3285일 전이다. 하루 15번. 같은 질문이 9년간 반복됐다. 총 49,000번의 대답을 남편 혼자 했다는 뜻이다. 김 변호사는 메모를 하고 남자를 바라본다. 간병인은 쓰지 않으셨습니까?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못 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하게 들린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서류를 본다. 새벽 3시, 아내가 환각 속에서 벽에 오물을 취했다. 남편은 매일 그것을 닦고 무릎 연골이 다 닳았다. 진단서에는 양측 슬관절염이라는 병명이 적혀 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내려놓고 남자를 본다. 남자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고개를 숙인다. 상담실은 잠시 고요해지고 시계 소리만 들린다. 김 변호사는 펜을 들고 메모를 이어간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다시 오십시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서류를 가방에 넣고 문을 열고 나간다. 복도 끝 의자에는 다음 방문자가 앉아 있다. 김 변호사는 창밖을 보며 잠시 숨을 고른다. 사흘 후, 남자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 손에는 새 서류와 통장 사본이 들려 있다. 김 변호사는 문을 열고 남자를 상담실로 안내한다. 남자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책상 위에 펼친다. 자식들이 처음엔 주말마다 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를 시작한다. 통장 사본에는 9년 전 입금 기록이 보인다. 매달 50만 원씩 세 자녀가 나눠 보냈다. 총 15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왔던 흔적이다. 김 변호사는 날짜를 따라가며 변화를 확인한다. 3년 전부터 입금액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150만 원이 100만 원으로 다시 50만 원으로 떨어졌다. 2년 전부터는 아예 입금 기록이 사라졌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남자는 손을 떨며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낸다. 애들 학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 넘는데요. 김 변호사는 메모지를 받아 천천히 읽어본다. 거기에는 자녀들의 사정이 빼곡히 적혀 있다. 둘째 딸은 대출 이자 때문에 힘들다고 했다. 셋째 아들은 회사에서 잘리고 구직 중이라 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손수건을 꺼낸다. 교도가 민폐가 되는 시간이 온 겁니다. 김 변호사는 펜을 내려놓고 남자를 바라본다. 주말 방문도 끊겼습니까? 작년 추석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원망은 없다. 김 변호사는 통장 사본을 다시 펼쳐본다. 간병비 30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병원비 50만 원, 월 450만 원이 필요하지만 연금은 100만 원뿐이다. 남자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을 잇는다.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를 이어간다.
다들 살기 바쁜 세상입니다. 남자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가방을 만진다. 상담실은 다시 고요해지고 빗소리만 들린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고 남자를 본다. 다음에는 간병 기록을 가져오십시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일어선다. 일주일 후 남자가 두꺼운 노트를 들고 왔다. 표지에는 간병 일지라는 글씨가 펜으로 적혀 있다. 김 변호사는 노트를 받아 천천히 페이지를 넘긴다. 첫 페이지에는 9년 전 날짜가 적혀 있다. 매일 3끼, 한 끼에 40분씩 기록되어 있다. 아내는 연하곤란으로 음식을 삼키지 못한다. 죽을 입에 넣어도 1cm를 넘기지 못한다. 남자는 하루 3번, 9년간 먹이는 일을 했다. 총 9,800번의 식사가 전쟁처럼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노트를 읽으며 숫자를 확인한다. 한 끼에 40분, 하루 2시간, 9년간 6,570시간, 273일을 오직 밥을 먹이는 데만 썼다는 뜻이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비빈다. 저는 찬물에 밥 말아서 서서 먹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노트를 덮고 남자를 바라본다. 식사 후에 아내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본다. 욕을 했습니다. 매일 같은 욕이었어요. 김 변호사는 메모를 하고 다음 질문을 던진다. 그래도 계속 먹이셨습니까? 안 먹이면 죽습니다. 남자의 대답은 짧지만 무겁게 가라앉는다. 김 변호사는 노트를 다시 펼쳐 중간 페이지를 본다. 5년 전부터는 글씨체가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3년 전부터는 날짜만 적고 내용이 비어 있다. 남자는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고 말을 잇는다. 기록할 힘도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친다. 거기에는 단 한 줄만 빨간 펜으로 적혀 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떨구고 주먹을 쥔다. 김 변호사는 노트를 덮고 책상 위에 놓는다. 상담실은 다시 조용해지고 시계만 째각거린다. 남자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쉰다. 김 변호사는 펜을 들고 메모를 계속 이어간다. 다음 주에 병원 기록을 가져오십시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틀 후 남자가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왔다. 손에는 낡은 구두가 비닐봉투에 담겨 있다. 김 변호사는 진단서를 받아 천천히 펼쳐본다. 남자의 이름 아래 대장암 3기라는 병명이 박혀 있다. 진단일은 6개월 전, 수술 권고, 의견이 적혀 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본다. 수술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비닐봉투를 내민다. 이 구두 밑창 좀 보십시오. 김 변호사는 봉투를 받아 구두를 꺼낸다. 밑창은 테이프로 붙여져 있고 곳곳이 닳아있다. 남자는 손을 떨며 창밖을 바라본다. 수술하면 한 달은 입원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구두를 내려놓고 남자를 본다. 그 한 달 동안 아내 기저귀는 누가 갑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또렷하게 들린다. 김 변호사는 메모를 하고 진단서를 다시 본다. 간병인을 쓰시면 됩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내 책상에 놓는다. 잔액은 32만 원이 전부다. 한 달 간병비가 300만 원입니다. 김 변호사는 통장을 덮고 남자를 바라본다. 남자는 가방에서 또 다른 노트를 꺼낸다. 표지에는 부의금 명단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 김 변호사는 노트를 받아 페이지를 넘긴다. 50년 지기 친구 이름 옆에 줄이 그어져 있다. 5만 원 부조금이 아까워서 끊었습니다. 남자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고개를 숙인다. 김 변호사는 노트를 덮고 책상 위에 놓는다. 친구분들이 연락하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자의 대답은 짧지만 무겁게 가라앉는다. 김 변호사는 펜을 내려놓고 남자를 본다. 남자는 눈을 감고 깊게 한숨을 내쉰다. 사람이 통장 잔고만큼만 살게 됩니다. 상담실은 다시 고요해지고 빗소리만 들린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고 메모를 이어간다. 남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연다. 사흘 후 남자가 마지막 서류를 들고 왔다. 손에는 경찰 조서와 구속영장이 들려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펼쳐본다. 존속살해 미수, 1년 전 새벽 3시 사건 기록이다. 남자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다. 김 변호사는 조서를 읽으며 사건 경위를 확인한다. 남자는 아내 목에 손을 올렸지만 끝내 힘을 주지 못했다. 이웃이 비명을 듣고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다. 남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체포됐다. 김 변호사는 조서를 내려놓고 남자를 바라본다.
왜 그러셨습니까? 남자는 손을 떨며 입을 연다. 제가 수술실에 가면 아내는 죽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를 시작한다. 간병인을 부를 돈도 자식들 손도 없었습니다. 남자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쉰다. 아내를 방치할 순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펜을 멈추고 남자를 본다. 그래서 같이 가려고 하신 겁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수건을 꺼낸다. 제 목숨은 상관없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서를 다시 펼쳐 진술 내용을 본다. 남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내가 고통받는 걸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메모를 하고 다음 질문을 던진다. 아내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요양원에 있습니다. 구청에서 보냈어요. 남자는 손을 비비며 창밖을 바라본다. 한 달에 한 번 면회 갑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정리한다. 남자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말을 잇는다. 저는 감옥에 가도 괜찮습니다. 김 변호사는 펜을 내려놓고 남자를 본다. 다만 아내가 혼자 남는 게 두렵습니다. 상담실은 다시 고요해지고 시계만 째각거린다. 김 변호사는 남자를 바라보며 침묵을 유지한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쥔 채 앉아 있다. 일주일 후, 김 변호사는 법정 서류를 준비했다. 책상 위에는 남자의 간병 일지가 펼쳐져 있다. 9년 3285일의 기록이 쌓여 있다. 김 변호사는 펜을 들고 변론 요지서를 작성한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피고인은 악인이 아니라 방치된 사람입니다. 김 변호사는 통장 사본을 펼쳐 금액을 확인한다. 9년간 간병비로 쓰인 돈은 3억 2천만 원이다. 국가는 그중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메모를 하고 문장을 이어간다. 대한민국 GDP는 3만 5천 불을 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창밖을 보며 펜을 멈춘다. K반도체는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다시 서류를 보며 문장을 적는다. 하지만 이 노인의 삶은 지옥에서 썩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기댄다. 변론 요지서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난다. 국력은 우주로 가는데 존엄은 왜 땅에 묻힙니까? 김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고 가방에 넣는다. 다음 날 법정에서 검사가 구형을 요구했다.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김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변론을 시작한다. 피고인은 9년간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간병 일지를 판사에게 제출한다. 국가가 외면한 3억 원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페이지를 넘긴다. 김 변호사는 목소리를 낮추고 말을 잇는다. 이 노인이 감옥에 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정은 잠시 고요해지고 판사만 서류를 본다. 김 변호사는 남자를 바라보고 자리에 앉는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꽉 쥐고 있다. 판사는 서류를 덮고 양측을 번갈아 본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끝나고 김 변호사는 남자와 복도에 선다. 남자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고개를 숙인다. 변호사님, 제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남자를 본다.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남자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쉰다. 2주 후, 판결 선고일이 왔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차고 남자는 떨고 있다. 김 변호사는 남자 옆에 앉아 서류를 정리한다. 판사가 입장하고 법정은 조용해진다. 판사는 판결문을 펼치고 천천히 읽기 시작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법적으로 명백한 범죄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쥔다. 하지만 피고인의 삶 자체가 이미 감옥이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남자를 바라본다. 9년간 단 하루도 쉬지 못한 간병 기록을 봤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다시 보며 목소리를 낮춘다. 국가는 이 노인을 방치했고 사회는 외면했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하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남자는 눈을 감고 손을 떨며 앉아 있다. 다만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덮고 남자를 바라본다. 피고인은 처벌보다 더 큰 고통을 이미 겪었습니다. 남자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숙인다. 판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간다. 김 변호사는 남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다. 남자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선다. 법정 밖으로 나가자 복도는 한산하다. 남자는 벽에 기대어 깊게 숨을 들이쉰다. 제가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남자를 본다. 하지만 아내를 사랑한 것도 맞습니다.
남자는 손을 떨며 주머니를 만진다.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들고 남자 옆에 선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자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을 잇는다. 요양원에 면회를 가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남자를 배웅한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복도를 천천히 걸어간다. 김 변호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다. 복도 끝에서 남자의 그림자가 점점 작아진다. 한 달 후, 김 변호사는 평소처럼 사무실을 연다. 책상 위에는 오늘 상담 예약이 3건 잡혀 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데 노크 소리가 들린다. 문을 열자 그 남자가 작은 봉투를 들고 서 있다. 김 변호사는 남자를 안으로 들이고 의자를 권한다. 남자는 봉투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는다. 변호사님 덕분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남자는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는다. 이건 변호사 비용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 변호사는 봉투를 열지 않고 남자의 손을 본다. 굳은 살이 박힌 손등에 검버섯이 가득하다. 김 변호사는 봉투를 다시 남자 쪽으로 밀어낸다. 이 돈은 아내분 면회 가실 때 쓰십시오. 남자는 당황하며 손을 내젓는다. 안 됩니다. 변호사님 고생하신 거 압니다. 김 변호사는 펜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한다. 고생은 3285일 동안 선생님이 하신 겁니다. 그는 서랍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봉투 위에 올린다. 아내분이 좋아하는 걸로 사가십시오. 남자는 봉투를 잡은 채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다. 아내분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본다. 저를 알아보진 못합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묵을 유지한다. 하지만 제 손을 잡고 있습니다. 남자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미소를 짓는다. 김 변호사는 남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듣는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인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는 남자를 배웅하며 문까지 함께 걷는다. 남자는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고 뒤돌아 손을 흔든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로 돌아온다. 책상 위에는 다음 상담 서류가 놓여 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천천히 펼친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다. 전화기가 울리고 다음 방문자가 노크를 한다. 김 변호사는 펜을 들고 메모를 준비한다. 오늘도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는 하루가 시작된다. 상담실 시계는 여전히 천천히 돌아가고 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9년 49,000번의 대답. 그날 새벽 노인이 마주한 비극의 실체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